여러분의 심장은 안녕하신가요? 우리 몸에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심지어 멍하니 있어도 주먹만 한 크기로 온몸에 피를 뿜어주는 고마운 펌프 바로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심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파업을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심장은 뇌와 달라서 멈추는 순간 바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흔히 돌연사라고 부르는 비극의 80%가 바로 이 심장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클 때 심장 혈관이 수축하면서 응급실이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타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에이, 그냥 어제 잘못 먹어서 체했나?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쑤시는 거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알아채는 법과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특급 비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환자였던 65세의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평소에 등산도 다니시고 아주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맛있게 드셨답니다. 기분 좋게 주무시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과식을 했나 보네. 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실청을 한 잔 타서 드셨습니다. 그래도 속이 안 풀리자 집에 있는 바늘을 가져와서 손가락을 따셨다고 해요. 검은 피가 나오니까 이제 좀 내려가겠지 하고 참으신 거죠.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등짝이 뽀개질 듯 아파오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랍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사모님이 남편 숨소리가 이상해서 불을 켰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식은땀 범벅이 된 걸 보고 기겁을 하셨죠. 그 길로 바로 119 불러서 응급실로 달려오셨는데 진단명은 급체나 소화불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 3개 중 2개가 이미 꽉 막혀 있었고 나머지 하나도 간신히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병원 문턱도 못 밟아보고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어르신이 깨어나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진짜 체한 줄만 알았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심근경색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119를 불러야 할까요? 지금부터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 5가지 그리고 예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심근경색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주지만 심장 자신도 피를 먹어야 뜁니다. 심장 겉면에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인 혈관이 있는데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상동맥이 기름때나 피떡으로 인해 갑자기 꽉 막히면 심장 근육에 피가 안 통하게 되겠죠? 피가 안 통하면 산소 공급이 끊기고 결국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면서 괴사합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근육이 썩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가슴 통증입니다. 전조 증상 첫 번째, 가슴을 쥐어짜는 극심한 통증. 단순히요? 가슴이 좀 따끔거리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환자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가슴 위에 커다란 바위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다. 수건으로 심장을 쥐어짜는 느낌이다. 누가 가슴을 발로 지시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아픈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묵직하게 누르는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100% 심장 문제입니다. 이때는 소화제 찾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전조 증상 두 번째, 통증이 이동하는 방사통.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심장이 아픈데 엉뚱하게 다른 곳이 아픕니다. 우리 뇌가 착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심장에서 생긴 통증 신호가 신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어깨나 팔목으로 가는 신경이랑 만납니다. 그래서 가슴은 멀쩡한데 갑자기 왼쪽 어깨나 왼쪽 팔이 빠질 듯이 아프거나 이유 없이 치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충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턱이 아프지? 이러면서 치과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운동을 하거나 빨리 걸을 때 이가 아프거나 턱이 뻐근하다면 이건 입안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조 증상 세 번째, 이유 없는 식은땀과 현기증.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증상입니다. 별표 5개 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운 걸 먹거나 운동해서 나는 땀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생존 본능을 발동시켜서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고 동시에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이건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조 증상 네 번째, 체한 듯한 소화불량과 구토. 앞서 말씀드린 김 어르신의 사례처럼 특히 우리 시니어 여성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은 가슴 통증 대신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 이걸 단순 위장장애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체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체했을 때는 손을 따거나 소화제를 먹으면 조금이라도 트림이 나오거나 편해지는데 심근경색으로 인한 소화불량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고 가슴 답답함과 식은땀이 동반됩니다. 속이 안 좋은데 식은땀이 난다?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생사가 갈립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둘째, 무조건 119를 부르세요. 가족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운전해서 가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본인뿐만 아니라 남까지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차로 가면 응급실에서 접수하느라 시간 다 보냅니다. 구급차를 타야 가는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 연락해서 도착 즉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세요. 혼자 계실 때 119에 신고했다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어서라도 가서 현관문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문 밖에서 구급대원이 못 들어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근경색, 평소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탁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심장회춘 식재료 2가지를 소개합니다. 솔루션 첫 번째, 양파, 껍질째 차로 끓여 드세요.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먹고도 심장병이 적은 이유 바로 양파 때문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녹여버리고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은 하얀 속살보다 누런 껍질에 300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요리할 때 양파 껍질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말려뒀다가 물에 넣고 팔팔 끓여서 보리차처럼 수시로 드셔보세요. 피가 맑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솔루션 두 번째, 등, 푸른 생선을 주 2회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굳지 않게 만들어주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천연혈관 보호제입니다. 고기 대신 생선을 드시는 습관만 들여도 심근경색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께 특별히 경고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이 손상돼서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와도 가슴이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좀 피곤하네 하다가 주무시는 도중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무통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 통증이 없더라도 갑자기 숨이 차거나 기운이 뚝 떨어지고 식은땀이 난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만이 살 길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턱이나 어깨로 퍼지는 통증, 그리고 식은땀과 체한 느낌. 이것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절대 참거나 손 따지 마시고 무조건 119입니다.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면 되지만 우리 심장은 부품이 없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쉬지 않고 뛰어준 고마운 심장. 이제는 우리가 아껴주고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엔 기름진 고기 대신 담백한 생선구이에 양파차 한 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0년 심장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